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의 경제책사인 이병태 교수를 영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격입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통화에서도 그러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그런데 서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룰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지율 85%의 룰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좌우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나라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결국은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는 한쪽에 경도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두를 대표해야 됩니다. 좌우를 가릴 필요도 없고 색깔을 가릴 필요도 없고 특히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도 그렇게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일 강진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분이 아까 내가 김준혁 선생이 알려줘서 김준혁 의원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천연두 약 개발하거나 이럴 때도 상대 당파하고도 같이 다 합동 연구를 했다고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당파나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좌우나 색깔이나 지역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용적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국정을 하는데도 그런 편가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신의 SNS에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를 향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과의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특히 좌우통합 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난국의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 자, 그리고는 이병태 영입이다 이겁니다.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었다 이거지요.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의 힘을 보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저는 이런 반지성 지도자를 수용할 수도 없고 경선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기에 그의 정통성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노동운동적인 경제관도 그러합니다. 제 가치관으로는 윤석열의 계엄도 김문수의 단일화 사기 공약에 입각한 승리도 당파권의 심야 후보 교체 쿠데타 시도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폭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조인합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매우 죄송합니다. 꼭 멀지 않은 시간에 세대교체를 통한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국 재건의 꿈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쪽에서 실패하고 용도 폐기될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잊혀진 은퇴자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준
여러분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의 주인공이 저이기에 모든 질책과 조롱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은 오늘 자정을 기해 닫겠습니다. 욕하실 분들은 그 이전에 달아주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욕은 미리 하라는 것을 보면 저쪽도 충격이지요. 명태균으로 곧 감옥에 갈 홍준표에게 곧 대통령이 될 이재명은 구원자처럼 보이겠지요. 자, 또 놀랍게도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재명의 용인술은 그야말로 구국의 민주용광로인 것인데 파격만큼 모험인 것이지요. 다만 과거 윤석열이 후보 시절 윤석열식 인사를 엿볼 수 있는 발언, 즉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된다. 라는 말처럼 윤석열 정권에서의 주요 인사는 대부분 자신의 수사 대상이었거나 실력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과분한 자리를 주면서 결국 완벽한 충성과 비윤리성을 초월한 내란이라는 영모까지 꾸밀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사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인 것이고 이재명의 인사는 국민을 위한 역량이겠지요. 이로써 이재명은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기에 자신이 필요한 도구를 또 선출한 것이고, 그러니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재명의 결단과 실행을 믿고 지지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다는 동탄에서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을 일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유능한 후보, 총직한 국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친구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내 인생 자체다. 투잡, 쓰리잡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해서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잘 사는 길이고 자식들한테 더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좁은 기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실력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시고 좋아요라도 하나 누르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치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아닙니까? 국민이 위대한 것은 많이 알아서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진정 위대한 것은 행동하기 때문이고 숫자가 많기 때문이고 세상은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대한 역사조차도 결국은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적 변화의 첫 출발점이 돼 주시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